안녕하세요 여러분, 호주 필립입니다. 오늘은 공황장애 있을 때 비행기를 절대로 타지 마라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통수단이 비행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데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더욱더 제가 비행기를 싫어하게 됐어요. 그럼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작년에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공황장애 있을 때 이제 업무상으로 비행기를 3번을 타야 했습니다. 호주에서 한국으로는 비행기, 또 10일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이제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제 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비행기를 탔을 때의 얘기예요. 우선 첫 번째 비행기로 호주에서 한국으로 올 때에 이제 의사에게 가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항상 케미스트 가서 이제 호주에서 파는 멀미약이 있어요. 딱히 비행기 멀미 때문에 먹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강으로 만들어진 멀미약인데 그것을 먹으면 속이 안정이 되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.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서 이제 수면 유도제하고 이제 멀미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오는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한국에 와서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이제 비행 여독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비행기를 탈 때예요. 처음 비행부터 너무 힘들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쉴 시간이 없이 계속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 상태가 완전 멘붕이었습니다. 그렇게 이제 화물을 다 꾸리고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탑승하는 곳까지 다 간 거잖아요. 거기 가서 이제 수면 유도제하고 멀미약이 있나 체크를 했는데 아뿔싸. 제 정신이 멘붕이 온 상태에서 짐을 싸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보낸 거예요.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너무나도 이렇게 숨이 조여오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죽겠다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. 뭐 개인적인 성향인데 뭐 좋아 죽겠다, 행복해 죽겠다 할 때 이 죽겠다도 잘 안 써요. 두 번째 비행기를 탔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최소 몇백 번에서 몇천 번 했던 것 같아요. 탑승 시간이 다 돼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가 볼 때는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겪는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폐쇄 공포증 같은 느낌이 팍 옵니다. 딱 갇혀있는 상태에서 비행기 들어가자마자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그 기분은 이제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, 그래서 앉자마자 어쨌든 눈을 감았어요.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떠날 때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.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어쨌든 비행기는 그렇게 이륙을 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륙을 해서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없어요. 그게 잠이 든 게 아니라 기절 및 혼절을 한 느낌인데 이제 기절을 하고 다시 깼다가 기절을 하고 깼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, 근데 기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깼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.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.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작년에 그 느낌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. 그렇게 열 몇 시간을 오면서 이제 기내식은 뭐 하나도 못 먹었죠. 그 다음에 서비스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차라리 이런 고통이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안 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들고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.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어찌어찌 해서 이제 호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도착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짐을 찾았는지 입국 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이제 그러고 나서 아는 분이 픽업을 나왔는데 그 픽업 차량을 타고 간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바로 쓰러졌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. 뭐 씻거나 이런 것도 짐을 풀는 것도 하나도 못했고 그냥 그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. 그 다음날이 일어났는데도 음식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. 너무나도 그때까지도 고통스럽고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고통스럽다, 너무나도 극심하게 고통스러웠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고 나서 근 10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. 그냥 계속 멘붕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야 되나요?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비행기를 타고 나서 호주에 도착해서도 약 10일 정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고통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
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봤을 때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. 그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까봐 비행기를 타는 게 두렵고 고통스럽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나 공황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비행기를 타는 거는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비행기를 타실 때 멀미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심신을 좀 건강하게 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. 예, 그래요 여러분,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제 공황장애 걸렸을 때 비행기를 탔었던 경험, 그 경험을 토대로 공황장애 있을 때 비행기를 절대로 타지 말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,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